병원에서 잰 혈압 수치가 또 높게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병원만 오면 다릅니다. 혈압계 앞에 앉아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숫자가 나오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뜹니다. 160, 170.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분명 혈압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숫자가 아닙니다. 네 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100세 4가지입니다. 병원에서는 높고 집에서는 괜찮고. 그럼 어느 숫자를 믿어야 할까요? 병원에서, 집에서, 식탁에서 혈압약을 먹은 뒤에 하루 곳곳에서 혈압을 흔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숫자를 보는 일이 아니라 놓친 습관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지점을 하나씩 보고 바로 바꿀 수 있는 행동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은 매번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집과 병원도 다릅니다. 병원에만 가면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긴장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도 잠깐 따라 오릅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다 재면 평소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에서는 낮게 나오는데 집에서 재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번 잰 숫자가 내 혈압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 하나에 쉽게 흔들립니다. 높으면 나쁜 것 같고 낮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잰 숫자 하나는 그 순간을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는 내 혈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잰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집에서 잴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병원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짜게 안 먹으려 하고 약도 거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높았나? 관리를 못하고 있었나? 어떤 날은 반대로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아직 이 정도면 괜찮네. 그렇게 한 번 보고 끝내면 평소 내 혈압은 계속 모른 채 지나갑니다. 병원 숫자 하나에 너무 놀라지도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집에서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비슷한 시간에 재고 적어두십시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모아보십시오. 다음 진료 때는 집에서는 괜찮았어요 보다 아침 저녁 기록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혈압은 한 번 재고 끝내는 숫자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적어두고 일주일 단위로 봐야 합니다. 혈압은 재기 전부터 달라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화장실 다녀온 직후에 혈압약 먹고 바로 주방에 가서 그릇을 정리하고 거실까지 왔다 갔다 한 뒤에야 혈압계 앞에 앉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볍게 운동하고 와서 숨도 완전히 고르기 전에 팔을 넣고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잰 숫자가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놀라서 다시 재고 낮게 나오면 오늘은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집에서 재는 건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 싶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신경 써서 재셨는데 숫자가 들쭉날쭉하면 당연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혈압을 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커피를 마신 뒤에 몸 움직인 뒤에 몸을 재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가 튀었다고 해서 혈압이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닙니다. 재기 전 상황이 달랐을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혈압은 몸이 작은 자극을 받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출렁이는 수치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한참 퍼져나가듯 커피 한 모금, 담배 한 대, 계단 몇 칸도 혈관 안에서는 작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른 직후에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서 수치가 출렁입니다. 그래서 커피, 담배, 운동 같은 행동은 재기 전 30분 정도 피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는 커피 마시기 전, 오늘은 커피 마신 뒤, 내일은 집안일을 한 뒤. 이렇게 조건이 계속 달라지면 숫자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침 혈압은 순서를 하나 정해두십시오.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신 뒤 바로 움직이지 말고 의자에 앉아 5분 가만히 쉬십시오. 등을 기대고 팔을 편하게 올려두고 재시면 됩니다. 커피 마시기 전, 담배 피우기 전, 식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셨다면 그날은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딱 이것만 정해두셔도 내 혈압의 흐름이 훨씬 잘 보입니다. 화장실 다녀온 뒤 5분 앉아서 쉬고 커피 마시기 전에 쟀다.
국물은 줄이고 짠맛은 겹치지 않게. 친구분들과 사골국을 먹으러 갑니다. 뽀얀 국물이 나오고 고기 건더기도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다 보면 어느새 건더기는 거의 다 먹고 국물만 남습니다. 식당 메뉴판에는 오래 우려낸 육수에 몸에 좋은 약재를 넣었습니다. 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아까운데 왠지 남기면 좋은 걸 버리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끗하게 비웁니다. 그렇게 마셔도 생각보다 짜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나 깍두기를 곁들이고 끝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국물은 많이 안 먹어요. 음식도 짜게 안 먹으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먹는 한 끼를 보면 찌개 한 그릇 옆에 김치가 놓이고 작은 접시에는 젓갈이나 장아찌가 함께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치는 두세 젓가락, 젓갈은 조금, 장아찌도 한두 조각, 찌개 국물도 몇 숟가락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짜게 먹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다 안 마셨는데. 젓갈은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하지만 이 조금들이 한 끼 안에서 같이 올라옵니다. 짜게 먹지 않았는데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문제는 짠맛의 세기가 아닙니다. 조금 짠 음식이 한 끼에 여러 번 겹치면 혈압에는 부담이 됩니다. 국물은 맛이 아주 짜지 않아도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 탕, 찌개, 라면처럼 국물까지 먹는 음식은 혈압을 생각할 때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짠맛은 한 가지 음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식에서 조금씩 겹쳐 층처럼 쌓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익숙한 맛에 입이 이미 길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는 세계보건기구 권고량보다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짠맛에 익숙한 식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물 음식을 모두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두 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첫째, 국물은 반만 남기십시오. 사골국이든 찌개든 국밥이든 깨끗하게 비우는 습관부터 줄이면 됩니다. 둘째, 짠 반찬은 한 끼에 한 가지만 곁들이십시오. 김치, 젓갈, 장아찌를 한 번에 다 올리지 마십시오. 찌개가 있는 날에는 젓갈은 빼도 됩니다. 국밥을 먹는 날에는 깍두기를 평소보다 줄여도 됩니다. 김치를 먹는 날에는 장아찌를 덜어내도 됩니다. 국물은 반만, 짠 반찬은 한 끼에 하나만. 혈압약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챙겨 드시는 것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처방받은 약을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은 혈압 관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순간 관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혈압약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약통을 엽니다. 작은 혈압약 하나를 꺼내 물 한 잔과 함께 삼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약 먹었으니 됐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혈압계는 서랍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재본 지 며칠 됐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찌개를 좀 짜게 먹은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걷기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다음으로 미룹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예전 습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짜게 먹던 대로 먹고 움직이던 만큼만 움직입니다. 약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기록도, 식탁도, 움직임도 같이 멈춰버립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약은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다만 혈압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생활관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 오늘 몸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여전히 내 생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의 혈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에서 약은 한 조각입니다. 오늘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오늘 숫자는 어땠는지도 똑같이 봐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은 평소처럼 드십시오. 대신 약을 먹은 뒤 하나만 더 챙기십시오. 혈압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국물을 반만 남기거나 짠 반찬을 하나 덜어내거나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면 됩니다. 약을 먹었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함께 챙기십시오. 약은 그대로, 습관은 하나 더. 혈압 관리는 높은 숫자 하나만 잡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잰 숫자도, 집에서 잰 숫자도, 그날의 식탁도, 약을 먹은 뒤의 하루도 전부 모여서 오늘의 혈압이 됩니다. 복잡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4가지만 가져가십시오. 첫째, 아침 저녁 혈압을 기록하십시오. 둘째, 혈압을 재기 전 5분 쉬십시오. 셋째, 국물은 반만 남기고 짠 반찬은 한 끼에 하나만 곁들이십시오. 넷째, 약은 평소처럼 드시고 습관 하나를 더 챙기십시오. 4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혈압을 한 번 적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국물을 반만 남기는 것도, 약을 먹고 10분 걷는 것도 시작입니다. 혈압 관리는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놓친 습관 하나를 오늘 다시 보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면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방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100세 4가지였습니다.